최근 불거진 주한미군 감축설과 관련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한반도에서 병력을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미군 배치를 최적화하기 위한 검토는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큰 파장이 일고 있는 감축설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으면서도 향후 조정의 여지까지 닫아두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제시했다는 보도가 지난주 말에 나오면서 지금 당사자들의 발언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이 주한미군 문제를 연계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임종주 특파원. 우선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발언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영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화상 세미나에서 주한미군 감축설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나 국방부가 그런 결정을 내린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ve issued no orders to withdraw forces from the Korean Peninsula. I will say, though, when I took office, I was clear that I was going to implement the National Defense Strategy. 네, 에스퍼 장관, 전 세계 미군 병력이 제대로 배치돼 있는지는 계속해서 살피겠다, 이렇게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미군 병력 배치의 최적화를 강조하면서 그 문제를 계속 들여다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목도 들어보겠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look at the adjustments at every command we have in every theater to make sure we are optimizing our forces. 에스퍼 장관은 또 미군 순환 배치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의 말을 종합해보면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로 파장을 낳고 있는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해선 일단 선을 그었지만 향후 조정 가능성까지 모두 닫아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조너선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도 전 세계 병력 배치에 대한 검토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의 연계 가능성 등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미 합참의장도 주한미군 순환 배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까? 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이곳 시간으로 나흘 전 화상 대담 행사에서 한국과 유럽을 거론하며 에스퍼 장관과 마찬가지로 미군의 순환 배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밀리 의장의 말입니다. We rotate brigades to Korea, for example. We rotate brigades to Europe, and we've got to be able to do both. We've got to be able to fix and maintain our equipment here at home station or overseas, but we also have to project power. 주한미군 주력이 기갑 여단이고 병력 감축에 유력한 방안이 순환 배치 조정인 점을 고려하면 국방장관이나 합참의장이 순환 배치에 무게를 둔 대목은 일단 주한미군 감축이 미군 수뇌부의 고려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한미군 감축설 첫 보도와 시기적으로 맞물려 진행된 행사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선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상황에서 한미 양국의 국방장관이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일단 우리 국방부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힌 거죠. 네, 국방부는 정경두 국방장관과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어제 전화회담을 갖고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고 과거에도 논의 자체가 이루어진 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미국 내에서는 말이죠.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워싱턴 여야 정치권 모두에서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엘리엇 엥겔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미국의 소리방송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전 실패한 정책을 포장하기 위해서 우방의 안보를 약화하는 일도 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아미 베라 하원 외교비 아테소유 위원장은 주한미군 감축은 무책임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딩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명동을 거쳐 경기 북부 지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남양주와 파주, 의정부 등에서 최근 이틀 사이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 신규 확진자는 역삼동 빌딩과 관련된 금천구의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V빌딩과 하나생명 명동지점. 방역당국은 집단 발생이 발생한 이들 두 장소가 역학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V빌딩에서 시작된 감염이 하나생명으로 연결됐다는 분석입니다.
20일까지 V빌딩에서는 9명, 하나생명 관련 확진자는 15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이 집단 감염이 경기 북부로도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역삼동 V빌딩과 관련된 금천구 확진자 A씨와 접촉한 6명이 이틀 사이에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들은 모두 남양주, 파주, 의정부, 고양, 양주 등 5, 60대 경기 북부 거주자입니다. 이들은 V빌딩과 구로구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A씨와 접촉했습니다. 대부분 부동산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건당국은 A씨의 접촉자가 13명으로 조사되면서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파주 확진자 B씨의 경우 지난 15일에서 17일 충남 천안에 있는 딸의 집을 방문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에 파견된 국내 건설사 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돼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유공장 현대화공사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고열과 폐렴 증상으로 현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이라크 건설 현장에서도 한국인 직원과 현지 노동자들의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가 합니다. 사망자는 가족과 함께 러시아 현지에 파견돼 근무 중이었습니다. 모스크바 동쪽 2,500km 떨어진 시베리아 도시 옴스크에서 정유공장 현대화공사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10일쯤 고열과 폐렴 증상으로 현지 병원을 찾았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현지 시간 20일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옴스크주는 러시아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같은 건설사 다른 직원 7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중 2명이 입원 중입니다. 건설사는 지난 2018년 해당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직원 약 50명을 옴스크로 파견했으며 가족 10여 명도 현지에 함께 체류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설사 측은 필수 인력을 제외한 직원과 가족들을 국내로 일시 귀국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라크 건설 현장 확진자도 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지에서 한국인 2명을 포함 4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외국 국적 근로자 2명은 사망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밀한 검사가 이뤄질 경우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14일 이라크에서 한국인 노동자 105명이 귀국했는데 이 중 3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장에 남아있는 한국인 직원은 500명 정도입니다. 정부는 이들을 데려오기 위해 조만간 전세기를 띄울 예정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와 중국 등 일부 국가들과 입국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교섭에 나설 방침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경제인 등의 입국을 우선적으로 허용하고 주재원과 유학생의 재입국도 단계적으로 허용할 예정인데 관광 목적의 왕래는 뒤로 미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에서는 어제 하루 동안 6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등 코로나19 상황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늘 코로나19 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입국 제한 완화를 위한 교섭에 나선다는 방침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교섭 대상 국가는 우리나라와 중국, 대만, 브루나이, 미얀마 등 10여 곳입니다. 입국 제한이 완화되면 관광객이 아닌 비즈니스 관련 입국을 먼저 허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체류 자격이 있는 유학생이나 주재원이 다시 일본에 들어오는 것도 단계적으로 허용할 방침입니다. 어제 하루 일본에서는 63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다시 600명대로 늘었습니다. 특히 도쿄에서는 하루 사이 237명의 감염자가 새롭게 나왔고 누적 확진자는 10,000명에 가까워졌습니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나흘 연휴에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오늘부터 도쿄를 제외한 전국에서 관광 활성화 사업인 고투 트래블을 강행할 방침입니다. 국내 여행을 하면 비용 일부를 정부가 보조해준다는 건데 방역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이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도권에 집을 공급하기 위해서 국공립시설 부지를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정부와 여당이 도심의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로 용적률 거래제입니다. 안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밝힌 대로 서울 태릉 군 골프장을 활용해도 나올 수 있는 주택은 대략 10,000호입니다. 수도권의 다른 국공립시설 부지를 활용해도 한꺼번에 많은 주택을 공급하긴 힘들 거란 게 전문가들 전망입니다. 정부와 여당도 이런 점을 의식해 도심 개발 때 용적률을 올려주는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같은 면적에 기존보다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줘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당정이 도입을 검토 중인 제도가 바로 용적률 거래제입니다. 여당 정책위 관계자는 용적률 거래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용적률 거래제는 허가 기준보다 용적률을 덜 쓴 건축주가 더 필요한 건축주에게 용적률을 팔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도심 개발에 쓸 수 있는 용적률을 100% 쓸 수 있게 돼 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2016년부터 정부는 결합 건축 제도란 이름으로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 지역 등 제한이 많아 실질적인 거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거래제를 본격 도입하면 지역 제한 등을 최대한 없애 실질적인 용적률 상한 효과를 거두겠다는 게 여권의 설명입니다. 이 과정에서 용적률 상한에 따른 초과 이익이 자연스럽게 분배되는 효과도 정부와 여당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제도를 포함해 부동산 공급 대책을 논의 중인 범정부 부동산 TF는 이르면 다음 달 초쯤 최종안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틀 전 부동산 문제 해법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다시 꺼냈죠. 곧바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제안한 지 하루 만에 국회 차원에서 논의기구를 만들자고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가균형 발전에 1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겠다며 힘을 실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여당이 국회와 청와대, 남은 정부 부처를 모두 세종시로 옮기자고 제안한 지 하루 만에 구체화에 나섰습니다. 국회에 별도의 논의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한 겁니다. 국회에 행정수도 완성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민주당은 16년 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났지만 시대가 변했으니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론전도 시작됐습니다. 이낙연 의원은 전면적인 이전을 목표로 두고 여야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고 김두관 의원은 서울에 있는 대학까지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병석 의장을 만나러 국회에 온 김경수 경남지사도 입장을 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셨고 계획했던 대로 추진되는 것이 국가적으로 꼭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한국판 뉴딜의 핵심 투자처가 지역이라며 힘을 보탰습니다. 114조 원의 재정 대부분이 지역에 투자됩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균형 발전을 강조하는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부동산 실패를 모면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카드가 아니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네, 어젯밤에 일어난 사고 소식인데요. 인천 서구의 화학제품 업체 공장에서 폭발이 있었습니다. 실종 상태였던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자 1명, 그리고 7명의 노동자가 다쳤는데 1명은 중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과산화수소를 탱크로리로 옮겨 싣는 중에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공장 외벽 일부가 무너졌고 유리창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건물의 기둥이 찌그러지면서 아수라장이 된 내부가 훤히 보입니다. 인천 가좌동에 있는 2층짜리 화학제품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난 건 어제 저녁 8시 50분쯤입니다. 이동 탱크 로리에서 과산화수소 8톤을 옮겨 담던 중 폭발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불이 나지는 않아 화재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폭발 사고로 노동자 7명이 다쳤고 그중 1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또 다른 1명은 사고 직후 실종됐는데 오늘 새벽 소방당국의 수색 결과 신체가 심하게 훼손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 당시 14명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망자와 부상자 8명이 탱크로리 주변에 있었다고 소방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수색 작업 중엔 소방대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폭발의 충격은 근처 다른 건물로도 전해졌습니다. 물만 날아가고 예쁘지 안에 다 날아가고. 소방당국은 추가 폭발을 막기 위해 과산화수소를 중화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경찰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네, 어제 오전에는 또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있었죠. 이천 물류창고 불로 38명이 목숨을 잃은 뒤에 석 달 정도 만에 또 일어난 물류센터 화재 사고였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용인에 있는 물류센터였고요. 지하 4층에서 일했던 노동자 5명이 숨졌습니다.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순식간에 번진 것으로 전해졌는데 사고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늘 오전부터 현장 합동 감식이 진행이 됩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건물 바깥으로 시커먼 연기가 치솟습니다. 외벽은 새까맣게 그을렸습니다. 어제 오전 8시 반쯤 경기 용인의 한 물류센터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상 4층, 지하 5층짜리로 연면적은 축구장 16개 크기입니다. 불이 시작된 지하 4층에서는 냉동식품을 화물차에 옮겨 싣는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당시 69명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8시 40분쯤 돼가지고 폭발음이 한 3-4번 연속으로 교통사고 날 때 그 큰 차들이 빵 부딪히는 소리 가까이서 듣는 소리보다 좀 컸어요. 빵 소리 난 후에 빨간 불이 뽀것이 보였어요. 소방당국은 9시쯤부터 펌프차 등 장비 70여 대와 인력 190여 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오전 10시 30분쯤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불로 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지하 4층에 있던 냉동탑차나 주변의 다른 기계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하 4층에서 탈출한 노동자들도 폭발음을 듣고 연기가 치솟는 걸 봤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지하 4층의 CCTV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분석 중입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버스 인질극이 벌어졌는데요. 13명의 승객들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하던 괴한이 결국 투항을 했고 인질들은 풀려났습니다. 이 인질범을 설득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화 통화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지윤 기자입니다. 도로 위에 정차된 버스, 깨진 유리창, 총격의 흔적으로 보입니다. 버스 바로 앞에 서 있는 경찰차, 무장한 경찰들이 차량 문에 몸을 숨기고 버스 안의 움직임을 신중하게 파악합니다. 현지 시간 21일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루츠크에서 버스 인질극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 출신 우크라이나인으로 45살의 인질범의 이름은 막신 크리보슈. 강도와 사기, 불법 무기 취급 등으로 10년을 복역했는데 정신과 치료도 받았습니다. 복역 중에는 국가의 범죄를 논한다면서 범죄자의 철학이란 책도 썼습니다. 크리보시는 인질극을 벌이며 정부와 의회, 사법부 수장 등을 향해서 스스로 테러리스트라고 인정하는 글을 유튜브에 올리라고 요구했습니다.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버스에 설치한 폭탄을 터뜨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경찰을 향해서는 접근하면 무기를 사용하겠다고 경고했고 실제로 2차례 총을 쏘고 수류탄도 던졌지만 불발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인질범과 12시간 동안 협상을 벌였습니다. Мы беседовали с родственниками, мы беседовали с супругой, мы беседовали с друзьями. Мы пробуем и испробуем все методы для того, чтобы вопрос мирно разрешился. 경찰과 대치하던 인질범은 결국 투항했으며 억류됐던 인질 13명을 모두 무사히 풀려났습니다. 영국 일간지 더선은 인질범이 투항 직전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15분 동안 전화 통화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네, 미국의 코로나19 환자는 이제 400만 명도 넘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다급해진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를 쓰는 게 애국이라는 말도 했는데요. 이 미국에서 보고가 된 환자보다 실제 환자가 많게는 13배에 달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이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버들 기자, 어떻게 나온 숫자입니까?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여러 연구소들과 함께 미국 10개 주의 주민을 대상으로 항체 검사를 했습니다. 정기 검사 등을 목적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 16,000명의 혈액 샘플을 분석해보니 코로나19 항체 보유율이 굉장히 높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월 말 기준 미주리주 주민의 2.8%가 항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당시 파악된 미주리주 감염자의 13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런 연구 결과를 보도하며 보건당국이 많은 감염자를 놓쳐
컸고 이들이 대규모 발병에 기여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확산세가 심각한 뉴욕의 항체 보유율은 24%에 달했는데 그래도 집단 면역 형성 기준인 70%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서 병이 자연스럽게 펴져 면역이 형성되도록 하자는 주장은 사실상 힘을 잃게 됐습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현재 미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402만 명에 달합니다. 네, 미국에서는 이 코로나 여파로 인종차별 관련 사건도 많아졌습니다. 아시아계에 대해서죠. 그러지 말자는 공익 광고가 나왔네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인종차별 사건을 집계해온 미국의 아시아 퍼시픽 정책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15주간 관련 사건이 2,000건이 넘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만 지난 석 달간 832건이 보고됐고 이 중에 81건은 폭행 사건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바이러스 등의 발언도 영향을 줬을 거라는 건데 이 상황이 심각해지자 미국 광고협의회가 차별을 멈추자는 공익 광고까지 만들었습니다. 잠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An older white man spit 3 times towards my direction. I felt so violated. I'm a neighbor, not a virus. Fight the virus. Fight the bias. 이 밖에 새로 들어온 소식은 8시 이후 연결해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지금 JTBC 강버들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군 부대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군인 8명이 나왔습니다. 경기도 포천의 육군 부대에서인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버들 기자, 전수검사 결과가 다 나온 게 아닌데 8명이 벌써 확인이 됐네요. 경기도 포천의 8사단 소속 부대에서 현재까지 8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20일 병사 2명이 발열 증상을 보여서 검사를 하고 21일 확진 판정이 됐고요. 전수 검사를 진행하는 중에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6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현재 전수 검사와 함께 감염 경로를 밝히기 위한 역학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감염 경로는 아직 명확하지 않고요. 최초에 확진된 2사람이 이달 초에 휴가를 다녀왔고 그중에 1명은 외출도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군대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66명입니다. 이달 2일 국방부가 군대 내 확진자가 0명이 됐다. 지금까지 치료받던 사람들이 모두 완치되면서 확진자가 0명이다라고 밝힌 적이 있는데 20일 만에 다시 추가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네, 그리고 마스크도 다시 쓰고요. 코로나 관련 브리핑도 다시 하겠다고 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브리핑에서 마스크 얘기를 또 했다고요?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를 축소하는 발언을 이어간 것과 달리 이번에는 꽤 직접적으로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It will probably, unfortunately, get worse before it gets better. And we're asking everybody that when you are not able to socially distance, wear a mask, get a mask.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마스크를 쓰는 게 애국이라는 트위터를 올려서 이전까지와는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브리핑에서도 그런데 중국 바이러스란 말은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캘리포니아 지역 확진자가 진원지였던 뉴욕을 넘어섰는데요. 캘리포니아주는 경제 개방 조치를 철회하고 일부 대면 서비스 업종은 야외에서만 서비스를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지금 JTBC 강버들입니다.